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직업 소개 1-2 강의로 찾아온 김동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직업, 지난 강의에서는 신직업의 개념을 알아보고요. 신직업의 여러 사례들을 파트 1으로서 이 각 분야별로의 신직업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신직업이 있으신가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신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도 혹시 관찰되거나 보거나 들은 직업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어때요? 들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추가로 좀 찾아보시거나 신직업에 대한 어떤 영상 또 관심이 생겨서 찾아본 직업이 있으실까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저는 너무 좋은 활동이고요. 또 없거나 아직 못 봤다고 하면은 이번 강의를 듣고 나서도 또 직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신직업을 내가 진출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보들을 꾸준히 일부 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직업 정보를 아는 게 왜 도움이 되고 좋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신직업이 가장 이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 직업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주 가장 일반적인 단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을 하는 쪽에서는 예를 들면 저는 운전기사분들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화물차 운전기사분들 자신의 직업을 가질 때에 화물차를 이제 할부로 구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주로 야간에 컨테이너라든지 대형 화물을 저녁 시간에 심야에 운전을 해서 주로 항구에서 어떤 목적지 공장까지 이렇게 배송을 하고 또 공장에서 항구나 비행, 공항까지 배송을 운전을 해서 하게 되죠.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밤새 일하고 또 굉장히 힘든 일을 하면서 육체적인 노동으로서의 가치 또 인정을 받고 또 이런 사회적으로 하나의 어떤 이 직업군을 형성을 했는데 대체가 되고 있죠. 이제 자동화되는 그런 부분들과 플러스 물류 자체도 효율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이 하는 부분에 기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체계화된 관리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떤 직업이든 저는 변화를 피해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화에 민감하냐, 덜 민감하냐, 빨리 없어지거나 바뀌어야 되냐, 천천히 없어지거나 바뀌어야 되냐, 이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신직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 신직업을 알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오는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거니까 또 신직업에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확률도 높이시는 거고요. 저는 이 다음 강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창직, 여러분들이 직업을 만드는 단계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신직업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등장 배경이나 세부 역량도 한번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신직업에서 요구되는 주요 역량들을 보면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역량들을 우리가 보다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이며 그 역량들을 내 전공에서, 내 관심사에서 어떻게 확장해 나가실지를 오늘 강의에서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고 계십니다. 신직업은 어떤 세부 역량을 요구하는지 사례를 통해 파악을 하고 국내외 신직업의 요구 역량을 확인한 후에 나의 역량과 비교해 보자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신직업의 요구 역량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내 역량과 비교해 보자. 저는 역량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알고만 있는 것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나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에 잘 대응하는 방법은 나의 경력이나 역량 개발 계획서를 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역량과 비교를 해야 내 계획서도 구체적으로 더 미래에 잘 대응할 수 있게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직업이 어떤 세부 역량을 요구하는지 사례를 통해 보고요. 국내외 신직업의 요구 역량을 구체적으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 주요 신직업 사례 학습 파트 2입니다. 강화된 세부 영역이라고 써놨죠. 어떤 영역이 강화가 돼서 어떻게 신직업이 나왔는지 한번 이 구체적인 이 등장 배경이나 요구 역량, 현황들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신직업의 주요 역량, 글로벌 및 국내 사례를 통해서 어떤 역량들을 요구했었는지 역량의 이런 키워드들을 함께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취업을 하실 분들이라면 신직업의 주요 역량 키워드 중에서 본인의 직업과 연결되는, 직무와 연결되는 키워드는 저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회 이슈로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 역량으로 내 기존에 존재하는 직업을 이렇게 다르게 또 새롭게 앞으로 또 미래에 잘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일하겠다라는 입사 후 포부라든지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는데도 이 신직업의 주요 역량 키워드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신직업의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직업을 찾아라 유전체 분석가.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여러 신직업들을 보았지만 주로 대표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전체 분석가라는 직업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신직업 유전체 분석가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8분 1초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죠. 유전체 분석가 어떠세요? 이 관련 전공을 가지신 분이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셨고,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유전체 분석가라는 신직업에 대해서 어때요? 이 직업에 대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우리가 이 신직업, 제가 아는 신직업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전체 분석가, 이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이런 신직업을 통해서 저 직업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까? 혹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감 콘텐츠 제작자 단밀 정혜훈 대표 영상입니다. 실감 콘텐츠 단밀 정혜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6분 07초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실감 콘텐츠, 우리가 미래 직업 세계에 말씀을 드리면서 신기술로서 실감 기술을 신기술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VR과 AR의 결합으로서 실제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정혜훈 대표님. 네. 점점 확실히 이런 신직업 분야 또 새로운 영역에서의 이런 창업이나 창직을 하고 계신 분들은 확실히 그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좀 더 많은 숫자가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또 앞으로 이런 성장의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이런 시도도 다양하게 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갈 때 늘 두려움을 갖잖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내가 해도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계속 두려움이 있는데 그 길을 먼저 갔던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새롭게 또 우리도 자신의 길을 모색해 볼 수 있겠죠. 창업과 관련해서 장병규 의장님이란 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분은 배틀그라운드 펍지 창업자입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전에 3번의 창업이 있었고요. 지금은 국내에서 근래까지 하셨던 일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자문 역할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분이 강의하시는 그런 강의에 참석을 해서 같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니까 강의에 가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분들께 혹은 진로를 이렇게 계획하는 분들께 취업이나 진로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상담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창업에 대해서 혹시 대학생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창업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장병규 의장님이 해준 얘기가 있거든요. 창업하지 마라 라는 게 그분의 대답이더라고요. 창업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에는 그 대답은 뭘 의미하나요? 창업하지 마라는 뜻은 이 말을 듣고 창업을 하는 사람이 창업가의 기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창업가들은 남의 말 안 듣는답니다. 네. 여러분 중에 남의 말 잘 안 듣는 분이 계시면은 창업이나 창직에 적합한 소질, 그리고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두렵잖아요. 두렵고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저도 그 정도의 적극성은 저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없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 분야에 진출했던 사람들의 정보를 많이 보는 것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습하셨기를 바라면서, 신직업은 어떻게 탄생되는가 화면을 보고 계시죠? 기술 발전에 따라 직업에 나타나는 주요 변화 4가지. 첫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상품과 서비스 분야로 산업화되면서 새로운 직업이 나오죠. 둘째, 기존 직업이 전문화 및 세분화된다. 신직업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셋째, 직무 또는 분야 간의 융복합에 따른 기술 발전 그리고 직업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넷째, 기존의 직업 가운데 역할이 변화되거나 더욱 커지는 그런 직업이 직업에서의 변화.
신직업의 탄생은 이렇게 기술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기술 변화가 4차 산업혁명 같은 큰 줄기, 인더스트리 4.0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존 직업이 고도화, 전문화, 그리고 이런 융복합, 그러면서 그 역할이 기존보다 더욱 커지는 앞선 강의의 신직업, 자연공학 부분의 신직업 사례들의 중에서 역할이 더욱 커지는 직업의 몇 가지를 여러분들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직업이 어떤 단계를 거쳐 개발되었는지 세부 사례를 살펴보면요. 보다 신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전통문화 스토리텔러 보시겠어요? 제가 타이틀을 적어놨죠. 전통문화와 신기술의 결합. 하는 일은 이야기의 창작과 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 여러분들은 근래 민속촌을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민속촌에서 다양한 컨텐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품바 같은 서비스도 있죠. 서비스, 이 관객들에게 품바 공연을 제공하는 것 플러스 품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거나 또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써서 예전에는 드라마나 공연으로 소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 민속촌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늘어나고 스토리, 그리고 굿즈라고 하죠. 기념품 판매. 등장 배경은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고유한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다. 이제 맛있어서 간다. 물론 좋은 이유지만 이 안에서의 전체적인 컨텐츠를 지금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더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스토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거구나. 필요한 이 역량으로서 고고학 역사학 지식, 글쓰기, 전달력, 소재 발굴, 흥미 유도, 연구 플러스 이제는 조금 더 레크레이션적인 부분,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면 재미를 추구하는 우리 트렌드 키워드의 도파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재미 추구 역량의 지식, 고고학과 이런 새로운 어떤 재미 추구가 합쳐지면서 전통문화 스토리텔러라는 새로운 영역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변화하는 직업을 들여다보면은 나는 뭐랑 융합을 해볼까? 그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그로스 해커라는 신직업 보고 계십니다. 기존 업무의 확대와 변화에 해당하는 직업이죠. 주로 이제 마케팅의 영역이었습니다.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마케팅 업무에서 새로운 유형객을 불러 모으거나 재방문을 극대화할 텐데 그로스 해커와 일반 마케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로스 해커는 철저하게 숫자 중심으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주로 스타트업 단위에서 이제 스타트업은 마케터를 채용할 비용이 없잖아요. 비용이 적다 보니까 개발자가 직접 마케팅을 하는데 아주 공학적인 마케팅을 수행을 하는 거죠.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노출 빈도로서 어떤 키워드를 썼을 때 어떤 효율이 나오더라. 그걸 어떻게 재반복하고 효율을 높일까? 이렇게 숫자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등장 배경 보시죠. 스타트업과 IT 기업의 발전에 따라 그로스 해킹,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모으기 위한 획기적인 전략,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로스 해커라는 신직업이 기존 업무, 기존의 마케터라는 업무가 더 확대가 돼서 이제 융합적인 부분과 기존 업무의 확대가 다 섞여 있죠. 필요한 역할 보실까요? 역량, 데이터 분석 능력, 분석력, 호기심, 창의력, 인내심, 공감 능력이 나와 있죠. 공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 공감도 지능이다 말하는 말을 이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해커라는 이런 영역, 여러분들께서 신직업의 대표 영역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기존 업무가 어떻게 확대해 나가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직업은, 내가 진출하려고 하는 이 직업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생태 모방 기술 전문가, 미래형 신산업에 해당하는 신직업입니다. 연구 제품 개발 및 디자인 개발하는데 자연 생태계의 여러 기능을 기술과 제품에 접목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자연이 지닌 뛰어난 기능에 영감을 받았다. 청색 기술, 블루 테크놀로지. 국내외에서 생태 모방 기술을 미래 유망 기술로 주목하면서 미래형 신산업으로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태계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서 우리가 아직 구현할 수 없는 아주 그 생명체만의 고유의 생존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로 이제 따오는 거죠. 생태 모방 기술 전문가의 필요 역량 보시면 생물학, 생태학이라는 전공, 전문 지식과 환경공학 플러스 타 분야의 융합 지식, 의학이나 디자인, 그리고 나노, 재료, 뇌과학,
공학끼리의 결합에서 이런 생태 모방 기술, 저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비행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따올 수 있을 텐데, 제가 또 근래에 봤던 아주 재미있는 영화 중에 듄이라는 이런 대서사시 영화가 있죠. 거기에 이제 비행체가 나오는데 잠자리의 날개를 모방해서 이 파파파파박 하는 소리를 내면서 비행을 하는 그런 비행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많은 그런 어떤 우리가 탈 것들, 그리고 이 소비하는 기기들이 이런 생태계의 생명체들을 모방한 기술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현실로 구현화가 되는 거죠. 차량도 우리가 비틀이라는 차량 들어보셨나요? 딱정벌레의 디자인을 사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예쁘기도 하지만 어떤 이런 이 유체 역학적으로도 공기 같은 것들의 저항을 덜 받게끔 그런 설계를 해서 우리가 제품으로 봤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기술들이 더 고도화가 된 것입니다. 스마트 돌봄 시스템 전문가, 돌봄, 헬스케어, 스마트가 융합이 된 세 가지 분야가 융합된 신직업이죠. 인공지능 IoT 기술을 활용해서 고령 인구의 건강을 지원하는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한다. KT가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장애인 분들께 제공하는 것과 플러스 TV 광고로 보셨을까요? 이제 대화를 하는 이 노령층, 인공지능과 대화, 인공지능이 주기적으로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데 사람처럼 대화를 하죠. 독거노인, 취약계층 및 1인 가구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이 시스템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들, 필요한 역량에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의학적 지식과 심리학 지식. 사람을 케어하기 때문에 기기의 활동성 플러스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신직업의 세부 역량을 보시면은 혹시 지금 컴공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전자공학을 전공하거나 혹은 이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거에 어떤 걸 붙였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에다가 그럼 심리학이나 컴퓨터공학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직업에서의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신직업인데요. 의약품의 인허가, 특히 이제 의약품이 코로나 기준으로 우리 여러분들 전 국민이 백신 공부하던 거 기억하세요? 어떤 백신이 어떤 효능이 있고 몇 번을 맞아야 되고 백신의 우리가 명칭까지도 그 당시에 워낙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학습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의약품이 이제 인허가를 낼 때에 더 빠르게 이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전문가,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면서 제품 개발에 대한 규제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일. 그냥 신청 넣고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이 신청을 보다 어떻게 더 빨리빨리 잘할 수 있고 더 실제로 이 상용화를 잘할 수 있느냐겠죠. 필요 역량 보시면요. 약학의학, 생물학화학, 수의학, 생명과학, 법학, 경영학, 통계학. 네. 인문과 이제 이런 바이오 공학의 바이오 제약의 결합이죠. 이런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이 변리사라고 하는 특허를 전문해주는 그런 직업이 저는 인문과 이공의 그런 결합이 제일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관련된 거의 변리사에 가까운 거죠. 특허의 뭐 보장은 아니지만 인허가만 전문으로 해주는 이런 신직업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 테크니컬 아티스트, 네.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 간의 업무를 조율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조율자들, 게임 산업이 커지면서 게임 개발자가 기능적으로 구현하는 것과 이것에 이제 예술적인 영감을 불어넣고 컨셉을 부여한 아티스트가 해야 될 일이 서로 구분이 되면서 서로 간에 둘이서 해결하세요가 아니라 중간에서 소통을 전담해주는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또 생겨났죠. 디지털 아트, 컴퓨터 공학, 게임 지식, 대인관계 소통 능력이라는 역량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직업들이 확실히 이런 요구되는 역량이 꽤 복합적이고 이런 조합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시죠.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서 역할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게임 산업에서의 이렇게 개발자와 아티스트 사이에 존재하는 테크니컬 아티스트, 또 기획자도 요즘은 꽤나 세분화가 되고 있죠. 기획을 할 때 총괄 기획이 있을 거고요. 각 분야의 세부 기획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소통 전문가까지 함께. 요즘에 게임은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게임 용량이 정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이 게임기에 이 추가 하드를 부착할 정도로 게임에 대한 용량이 커지니까 그만큼 세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 분야 안에서 이 구현해야 되고 이제 이 그래픽 기술이 좋아지는 것 플러스 인공지능이 탑재가 된다고 하죠. 흔히 말하는 그 NPC라고 불리는 우리의 그 익명의 캐릭터들,
이제 반응성이 AI를 탑재하면서 그때그때 반응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이제 게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직업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신직업의 주요 역량을 한번 글로벌과 국내 사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외의 26개 기술 유형을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6개 기술이 세부적으로 뭐가 있는지는 혹시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서의 그런 키워드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경향성적으로 해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종합적 사고 관련된 기술의 수요와 중요성이 아주 많이 늘어났고, 기본 수준의 기술이 수요와 중요성이 감소를 했다. 지금 그래프 상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것들이 아주 높아진 수요, 오른쪽이 낮아진 수요 보이고 계시죠? 기술 유형 중에서 종합적 사고 관련 기술, 이건 우리 NCS의 역량으로 보면 문제 해결 역량, 그 중에서도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13개의 미래 직업 기초 능력을 고용정보원 플러스 이제 여러 국내 단체들이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대응력, 다양성 포용력, 호기심, 다재다능 위기 대처 능력,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오죠. 저는 13개의 이 기초 능력 키워드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용어가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좋을 이유가, 앞서 오늘 강의 시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키워드들이 나의 역량을 구체화해서 설명해 주는데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자신의 역량을 표현할 때 요즘은 자기화, 자기 스타일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서 기존의 역량 키워드 플러스 신조어 역량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한테는. 여기 나와 있는 미래 직업 기초 능력은 신직업에서 요구되는 미래 역량이기 때문에 좀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죠. 과거에 덜 주목됐던 것들이 더 끌어올려졌거나 좀 새로운 영역에서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대응력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뜻이 생각나세요? 지금 대응력 여기 나와 있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의 목표 능력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 열심히 대응하는 게 대응력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 능력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이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자주 하게 된다라고 저희 세대에서는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다리가 풀려서 사람이 쓰러진다라는 걸 그때 처음 경험을 해봤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내 몸에는 과부하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게 제 건강을 그동안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 제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가 돼서 군대 내에서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한 번도 예상을 못 해봤어요.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열심히 하면 체력이 늘고 잘 될 거야. 그런데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은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저는 그러니까 대응력이 떨어졌던 그 당시에 경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대응력도 업데이트되고 새롭게 개발하고, 또 저는 이런 대응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개인에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어떤 대응력이다, 앞에 수식어를 이제 넣어 보시기 시작하시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을 잘 대응하는 대응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대인관계상의 어려운 걸 잘 풀어나가는, 이른바 요즘 말을 예쁘게 하는 게 능력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특히 생성형 AI가 이제 좀 덜 잘하는 부분이죠, 아직까지. 저는 앞으로 이 부분도 잘하게 될 거라고는 믿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의 고유 영역이라는 부분들은 늘 존재할 거잖아요. 특히 사람이 사람에게 예쁜 말을 하는 것들. 저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의 이런 대응력, 우리가 또 여러분 중에서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요. 잘 들어주면서 말을 안 하더라도, 아니면 리액션이 좋은 것도 대응력이 될 수 있고요.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대응력이 될 수 있고요. 너 티야? 이런 말처럼 현실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대응력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각자의 변화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고요. 다음 장에서 보시면은 열정, 기업가 정식, 미래 예측력, 자기 혁신, 통합적 사고력, 기계 협업 능력이 나와 있죠. 특히 저는 기계 협업 능력,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지능화된 기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업무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대로 해결을 하는 것,
것을 넘어서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기계 협업 능력은 가장 제가 기억하기로 빨리 도입한 회사들 중에 하나가 IBM인데요. IBM은 왓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공지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IBM은 직원을 채용을 할 때에 이제 글로벌 직원 혹은 이제 경력 직원을 채용할 때 왓슨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왓슨과 대화를 통해 얼마나 빨리 필요로 하는 정보에 도달할 수 있는가.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개발자 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제공한 컨텐츠에서 이 iOS 개발자와 안드로이드 개발자에게 각각의 인공지능 시리와 빅스비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빨리 듣기를 명령어를 통해서 해보라고 이런 미션이 주어졌거든요. 재밌는 건 둘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말을 진짜 안 하더라고요, 기계가.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쉽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개발자분은 빅스비야 워아이니를 한국말로 번역해줘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사랑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몰랐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계의 협업 능력. 이제 뭐 빅스비나 시리가 기계의 대표는 아니지만 가장 빨리 우리가 버튼 하나면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고 챗 GPT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빨리 이끌어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있죠. 명령어를 잘 설계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앞으로 미래에서 중요한 역량이고요. 여기 열정도 여러분 일에 몰두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에 몰두한다. 그러면 미래 직업 기초 능력으로서 열정이 높다고 하면은 저는 몰두하기 위한 환경을 잘 구축하는 사람이 미래 직업 기초 능력에 열정을 지닌 사람이겠죠. 앞서 제가 멀티태스킹은 뇌의 기능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강점이라는 거죠. 그게 신직업에서 요구되는 미래 직업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챗 GPT에게 신직업 요구 역량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신직업에서 요구되는 직업 역량은 계속해서 진화할 텐데 다음은 대표적인 역량의 일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챗 GPT는 이렇게 전제를 잘 해줍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사람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건 단정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해하시는 것처럼 미래는 그렇지 않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요.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경험 및 디지털 마케팅, 창의성 및 문제 해결 능력, 자기학습 및 변화 적응 능력, 사회 및 감정적 지능. 챗 GPT도 여러분 감정 지능이 미래에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의 언어를 학습하고 대규모 언어 생성 모델이 감정 지능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의 감정, 저는 감정 지능, 대인 관계 능력, 그러니까 모두가 높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각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더 민감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요.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챗 GPT한테만 물어보면 섭섭하니까 구글 바드에도 물어봤습니다. 구글 바드에게 물어본 신직업 요구 역량은요. 1, 2, 3, 4, 5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AI 관련 역량,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소통 능력, 학습 능력. 공통되는 부분과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죠. 이렇게 생성형 AI도 여러분들이 저는 복수의 생성형 AI를 활용하시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의 교차를 통해서 교집합을 추출해 내고요. 그런 교집합을 통해서 추가로 조사를 더 진행해 나갈 수 있겠죠. 유료 버전의 사용 여부는 저는 어떤 최신화된 정보를 얻겠다, 나는 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를 얻겠다라는 분들께는 유료 버전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사회의 정보를 볼 때 저는 신직업 정보는 당연히 유료 결제를 했었을 때 지금은 제가 강의 촬영하는 이 시점에 GPT가 지금 업데이트 중이라서 4.0 결제가 중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열리고 또 새로운 터보 기능까지 탑재가 될 텐데요. 구글 바드도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프로라든지 이런 기능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땐 저는 유료 버전을 한 번 정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현재 상태에서의 최신 버전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협업 능력을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개발해야 할 새로운 역량에 대해서 나의 강점, 미래 세계의 요구,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서 내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직업의 사례 파트 2로서 신직업의
등장 배경이라든지 어떤 지점에서 이 직업이 나왔고 요구하는 역량은 무엇인지 같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통문화 스토리텔러, 그로스 해커, 그리고 생태 모방 기술 전문가, 스마트 돌봄 서비스 개발자,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게임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는 분야에서 융합이라든지 기존의 영역의 확대라든지 혹은 새로운 어떤 이 분야에서의 새롭게 대두된 직업들을 보면서 요구되는 역량이 인문, 이공을 복합적으로 간다거나 이질적인 것들을 섞어서 나오는 그런 역량들이 있음을 같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신직업의 그리고 주요 요구 역량을 공통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국외와 국내, 국외외 26개 기술은 복합적인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기술이 증대했다. 국내에 요구되는 역량 중에서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겠지만 제가 챗GPT와 구글 바드까지 함께 질문을 해서 정리를 해봤을 때 지금 정리 화면에 보시는 6가지 키워드, 데이터, AI, 문제 해결, 협업, 소통, 학습, 그리고 하나 정도 더 있다 그러면 공감까지 해서 이런 역량들이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직업 세계를 진출할 때 또 신직업에 요구되는 역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량 키워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아실수록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데 언어로 명문화하지를 못해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를 자세히 뜯어보면 진짜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다 평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이렇게 했는데요. 저 평범한데요.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비범함을 찾는데 그 비범함이 남보다 아주 압도적으로 뛰어나서 비범함이 아니라요.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르고 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은 꾸준히 발견해서 오늘의 키워드로서 표현을 하고요. 그런 걸로 미래 직업 세계에 대응을 하거나 신직업으로 진출하거나 본인이 진출할 직업에 그 역량을 발휘해서 그 직업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실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인재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본인의 커리어를 잘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